낙집. 페이지로는 이제 앞 페이지 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페이지로 가시면은 쭉 우리 오늘 부동산학 총론하거든요. 부동산학 총론. 총론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보시는 부동산학, 그죠? 부동산학의 정의는 거의 뭐 시험 문제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이게 울리는 것 같지가 않나? 울려요? 이거 어떡하나? 자, 일단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개념 좀 낮았죠? 괜찮나요? 소리 작아요? 들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예.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이제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분류해서 토지 용어도 거의 이제 출제가 돼요. 토지 용어. 이제 별표가 이제 3개짜리인데 여기가 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에도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별표가 3개짜리인데 일단은 우리가 그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저기 보시면 부동산학의 정의, 거기 보시면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 넘기시면 어디가 이제 별표 3개짜리냐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교재 그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무조건 거의 100% 시험 문제가 나와요. 치고 12페이지. 찾으셨어요? 별표 3개짜리고. 그 다음에 또 별표 3개짜리가 어디냐면 쭉 넘기다 보면은 페이지 16페이지로 가보세요. 16페이지로 가시면 토지의 용어라는 게 있나요? 토지 용어. 여기도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넘기다 보면은 페이지 21페이지 가시면은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별표 3개 친 데는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주로 가지고 가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7페이지부터 천천히 나간다면 7페이지에 부동산학의 정의는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부동산학의 정의.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는 밑에 박스에 성격을 있지만은 단순 수수예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죠. 여러 학문들을.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가 이제 김영진 교수의 정의가 내리는데, 자, 부동산 활동이 능률화예요. 그러니까 능률화라는 것은 잘하자는 게 연구 목적이고요.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는 이론을 얘기해서 우리가 기술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학성이죠. 과학성을 얘기해서 이론이 과학적인 이제 체계화된 지식이고, 자,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은 실무예요. 실무. 그래서 이건 기술성입니다. 그럼 이론이 중요하다, 실무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문은 단순 수수예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종합 응용. 그럼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죠. 그래서 부동산에 맞게끔 운영했다. 그래서 단순 순수과학이 맞습니까? 종합 응용과학이 맞습니까? 종합 응용, 종합하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부동산만 연구하는 자연과학입니까? 부동산과 인간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죠. 그러면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이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왔어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을 규정하는 규범과학이다. 자, 가볼게요. 7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게 있나요? 가시면은 부동산학은 법경기가 복합 개념이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가 그냥 아니다 연구 목적이다. 목적이고 원리가 이론이죠. 과학성이고 기술은 이론이에요. 실무예요. 실무, 기술성이고 단순 수수다. 종합 응용이다. 자연과학이요. 사회과학이요. 자, 이번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해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이라는 건 이제 종합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단순 순수였어요. 종합 응용이었어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 경험이에요. 경험. 규범과학이기도 하고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순수가 나와야 돼요. 응용이 나와야 돼요. 응용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보시고 넘겨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보통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면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는 게 있나요? 연구 분야. 그럼 연구 분야는 아까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럼 이론이 기초적 분야예요. 기초적 분야. 그래서 우리가 뭐 법이나 세금 같은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실무적 분야가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생각할 때 있고 의사 결정 지원을 받아요. 지원 분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평가사가 그 전문가한테 지원을 받아서 그냥 해요.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정 분야는 따라해보세요. 투계금. 투자, 개발, 금융은 지원 분야다. 결정 분야다. 결정 분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정책도 하나의 결정 분야고. 자, 연구 대상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자, 부동산의 현상하고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자, 지금 연구 대상 보고 계시죠? 그럼 근데 우리가 화산이 폭발한 거는 자기가 알아서 폭발했지 인간이 한 게 아니죠. 무생물로서의 부동산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유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럼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활동과 현상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은 아까 단순 수였어요? 종합 응용이었어요? 그럼 종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체계화적으로 이제 복합 개념으로 우리가 부동산학을 접근하자는 우리나라의 단기간에 그 체계화시킨 거고 의사결정은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자기 이윤이 있는 쪽으로 가는 사적 이익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부동산학의 이념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는 가볍게 보세요. 부동산의 일반적인 이념인데 자,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 나중에 이제 뒤에서 부중성을 배우세요. 땅이 많아요. 한정돼 있어요. 토지가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럼 잘 이용해야 되죠. 그럼 이용을 잘하자라는 것은 효율성이에요. 무슨 성이다? 효율성은 이제 개인에 대한 사적 주체 중심이고 민간 부분에서 강조가 되죠.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먹으니까 안 되니까 분배를 잘하자. 그럼 분배를 잘하자는 것은 효율성이에요.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이죠. 자, 이건 이제 공적 주체 중심이다. 이렇게 가고, 요거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강조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 보시면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효율성은 동그라미 2번. 효율성의 원리는 무슨 이용을 해야 되죠? 최이용. 그래서 이제 사적 주체의 행동이고, 형평성은 1번에 가시면 분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2번에 공적 주체의 중심인데, 밑에 조그만 박스에 1번에 부동산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무슨 성이 중요해요? 효율성이죠. 그럼 2번에 가시면 민간 부분에서 한정될 때는 효율성이 중시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중개 활동하실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중개인이라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계하는 관리적 측면이고 자연 현상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현상은 뭐 밑에 가시면은
어떤 그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재반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활동은 움직이기 때문에 동적이고 현상은 그냥 정적이다 보시는데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제가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있는데요. 주체가 공적, 사적, 제3섹터라는 게 있죠. 그럼 항상 정부가 하면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몇 섹터죠? 1섹터. 근데 민간이 하면 사적이죠. 2섹터고. 그러면 조합은 공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가고 합친 거는 제3섹터라고 했죠. 이렇게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활동의 주요 속성 3번에 대한 별표 쳐보세요. 별표 치시면 과학성은 그냥이었어요. 아까 체계화된 지식, 원리, 이론이었어요. 기술은 실무죠.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고 사회성과 공공성을 다 따져봐야겠죠. 그럼 윤리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OX 문제를 풀었었는데 중개업자만 윤리를 지켜야 돼요,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고용윤리는 업자와 업자입니까, 종업원의 관계입니까? 종업원. 그럼 조직 내부 조직원의 관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업자와 중개업자 관계는 조직 외부다. 서비스는 이제 의뢰인, 비의뢰인도 되고 공중은 일반 공중. 자, 정보 활동을 한다는 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이죠. 임장 활동도 부동성과 대물 활동을 해야 되고 배려의 단기예요, 장기예요. 영속성 때문에 오래 가죠. 자, 그다음에 대인 활동만 해요, 대물 활동도 해요. 둘 다 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체계상에 부동산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한번 법이 바뀌었거든요.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업태하고 종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저도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내서 그 소분류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임대 사업을 내게 되면 그게 업태로 들어가요. 제가 만약에 주거를 가지고 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세분류 보시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대분류는 작게 봐요, 좀 크게 봐. 그럼 부동산업을 갖고 따지는 거죠. 부동산업 따지고 그 다음에 중분류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소분류는 작게 보고 세분류는 또 그걸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중분류에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라는 게 있나요? 임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공급업 있죠. 공급업. 그래서 임대 및 공급업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서비스업에 서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서비스업에 서자, 서비스업. 따라해보세요. 임공서. 이건 대분류예요, 중분류예요. 그럼 다시 소분류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분류는 임대 및 공급업을 또 나눈다면 임대업으로 나누고 또 공급업을 개발 공급업으로 나눠요. 개발하고 또 공급업 나눕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대업의 임, 개발업의 개, 공급업의 공. 그래서 임개공. 중분류예요. 이건 다시 소분류예요. 소분류죠. 세분류는 또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임대사업 주택 다주택자인데 요새 굉장히 다주택자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저도 이제 그냥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그럼 저는 주택사업자죠, 그죠? 그럼 주거용에 대한 건물 임대업이라고 나와요, 그죠? 찾았습니까? 근데 주거만 있어요, 비주거도 있어요. 사무실 같은 게 있죠, 업무용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타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공급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주거만 있어요, 비주거도 있어요, 기타도 있어요. 기타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은 세 가지인데 관리업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업은 중요한 게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있는데 기타는 있다, 기타는 없다? 없죠. 기타 빠졌죠, 그죠? 그럼 우리가 관리업에다가 쭉 화살표 쳐놓으시고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요게 이제 나왔었는데 거기다 밑에 이제 필기를 하라고 있는 거야. 관리업 있어요? 쭉 끄집어내갖고 관리업을 끄집어내서 자, 우리가 사업시설 유지관리, 사업시설 유지관리,
그럼 여기에 지금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거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중에서 들어가거든요. 그죠?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아니, 부동산 관리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주거만, 비주거만 들어가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 너무 지금 중개사 따라오셨죠? 그지? 중개 있어요, 중개? 중개 동을 치시고, 자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자에다가. 그 다음에 평가업에 평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중개, 자문, 평가라는 게 있겠죠? 그럼 나중에 엄린도 그냥입니까? 이 사무실을 차립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겠죠? 그럼 따라서 중개 및 대리업. 입 좀 여세요. 미치겠다, 진짜. 중개 및 대리업이라는 게 있어? 이게 옛날에는 중개 및 자문업이었거든요. 근데 대리업으로 바뀌었어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위가 자문은 너무 강범위하다 보니까 중개 및 무슨 업? 대리업으로 나중에 그 세 분류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가 생겼냐면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나요? 밑에. 찾았어요? 요게 새로 들어갔어요. 그죠? 투자 자문업. 그럼 투자 자문업이 그냥입니까?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어차피 있었죠. 그죠? 평가업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금융업이라는 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컨설팅업도 없죠.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내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바뀌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요 중개 자문인데 지금 중개 자문이라 그래요. 대리업이라 그래요. 대리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아까 내가 별표 3개 쳤죠.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고 프린트도 거기에 맞게끔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죠?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다. 본격적으로 게임이야.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개념이 복합돼 있죠.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념이 복합돼 있다는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예요. 법경기. 그래서 이제 법률적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또 무슨 개념이 있어요? 기술적 개념. 3대 측면으로 본다면 3개고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죠. 그럼 우리가 기술적은 물리적이라는 말을 또 써요. 물리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형이라 그랬어요. 제가 유형이라 그랬어요. 유형. 얘는 무형이죠, 그죠? 이 두 가지가 또 바꿔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죠. 거기 보시면은 지금 12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의 5개, 기술의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보시면 우리가 기술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공간이나 자연이나 환경, 위치는 우리 눈에 보이죠. 근데 경제적은 우리가 돈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수익과 관련되는 거. 그럼 이제 이따가 토지라는 게 우리가 예전 우리 기출에서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려면 그냥입니까? 토지가 필요하죠. 그럼 따라서 생산 요소, 생산재로 들어갔죠, 그죠? 근데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사용하면 소비재이기도 해요.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럼 주택을 상품화 시켜서 내다 파니까 또 상품으로 내다 팔죠.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팔면은 그냥 있어요. 이 매수자는 돈을 줘야 돼요. 돈이 자산이죠, 그죠? 그럼 자산이라는 자체는 자기 자본도 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본 들어간다 이렇게 가요. 그 얘와 얘를 바꿔내요. 이따 프린트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야매가 있는데 자 경제적은 그냥이다 COC 들어간다. 얘 들어가죠. 들어가죠. 근데 자본은 자기 자본이니까 그냥 일로 들어간다고 우기셔야 돼요. 그럼 예전 23회 때 환경은 경제적이라고 나왔거든요. 환경은 경제적이다, 경제적이 아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적이라는 것은 협의하고 강의라는 게 있죠.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법까지만은 협의입니다. 좁게 보죠.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정착물. 자, 그냥 나와 있어요. 민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 근데 광의는 좁게 봐요. 광의는 좀 넓게 봐요. 넓게 보죠. 광의의 부동산은 넓게 보거든요. 그러면 협의가 들어가죠. 들어가고 민법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한다, 의제한다, 준부동산 요게 각각 개별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법을 좁게 봤어요? 넓게 봤어요? 넓게 봤죠. 그러면 협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만 속해요? 광의에도 속해요? 근데 준부동산은 협의에 속해요? 협의에 속하지 않아요. 않고 어디에만? 광의에만 속하다는 거 그걸 가져가시고 그럼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자 이제 이걸 보신다면 준부동산은 자 들어갑니다. 우리 민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은 둘 다 내 거라는 걸 공시를 해요. 근데 공시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동산은 그냥입니까? 점유로 합니까? 부동산은 등기로 하죠. 근데 자동차가 문제예요. 자동차는 비정착물로서 자 이게 만약에 동산이다 보니까 점유로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냥 얘도 등록증이 나와요. 그럼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부동산처럼 갖췄죠.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거지. 근데 무슨 법에 나와 있다? 개별법에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 하신 분들은 저를 쳐다보는 게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 14페이지로 갈게요. 14페이지로.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좀 보셔야 돼요. 그죠? 지금 5월 달서부터 처음부터 그냥 기초부터 하기에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14페이지 가시니까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준부동산은 자동차는 원래 성질상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재화의 성격이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으로 등록을 했죠. 등기 등록이 이제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럼 특정한 동산도 그렇고 이 동산과 같은 부동산의 집합체인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공장재단, 강업재단도 준부동산에 들어가죠. 어업권은 수산업법이고요. 선박은 몇 톤 이상? 20톤. 선박 등기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이 들고요.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임목을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포함시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평가할 때 준부동산이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작권이 목적이 되고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넘기셔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밑에는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부동산이에요? 개념이 얘는 있어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개념이 없으시죠? 자, 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조용하니까 뭐 웃지도 않아. 이 개념이 없잖아. 그죠? 밑에 개념이 있어? 없죠. 그럼 복합 부동산은 얘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법경기. 부동산학 관점에서 부동산 활동할 때 세 가지를 보자는 거고 밑에 보시면 개념이 없죠. 여기는. 그럼 복합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얘는 복합 부동산은 자 토지하고 건물을 결합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일체로.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건물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그러면 다른 부동산으로 보죠. 각각의 거래의 개체가 되죠. 그럼 법에서는 복합부동산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거래 활동할 때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넘겨요? 평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따라서 활동상의 개념. 법적인 게 아니라 활동의 대상이 될 때는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죠? 지금 보고 있어요? 보시면 복합부동산이란 각각 토지와 건물은 그냥입니까? 독립된 거래의 개체입니까? 그 토지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로 보자는 거죠. 활동의 대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복합부동산은 감정평가 시 무슨 평가하죠? 일괄해요. 같이 넘어가니까.
복합부동산은 법경기의 복합 개념과는 구별되겠죠. 그다음에 주상 복합 건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상가와 주거용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복합 건물과도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냐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페이지로 가시면 자 12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에 토지 정착물이라는 게 있나요? 근데 가기 전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 한번 다 까먹을 거니까 1번 문제 한번 풀고 갑시다. 정답을 아시겠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죠, 그죠? 그래서 3, 4월 달엔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이제 좀 줄달리기를 해서 좀 쉽게 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3번에 가시면은 아까 생산 요소와 자산이라는 거 아시죠? 그냥이야 쉬웠더라가. 그러면 기술적이야, 이건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죠. 그렇죠? 공간과 자연이 기술적이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1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자, 1번은 그냥입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5번은요. 복합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맞죠? 그래서 1번의 복합 개념은 법경기에 대한 복합된 개념이고 5번은 아까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되면서 하나의 결합된 상태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게 무슨 부동산이다? 복합이고 그 다음에 2번의 미법상의 부동산은 뭐라 그러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가시면 중부동산은 등기등록 공시 방법을 갖춰야겠죠. 부동산에 준하여 취득되는 특정에 대한 동산을 말한다. 맞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교재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토지 정착물이라는 게 있나요? 자,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그는 그녀를 얘기해요. 토지를 얘기해요. 토지죠. 그럼 원래 이 동산이었으나 토지에 부착되어 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이렇게 짱 박혀서 있어야겠죠? 그럼 일시적이다? 계속적이다? 영구적, 항구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럼 일시적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이게 민법 시간인데 지금. 자, 토지 정착물은 민법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시 토지의 일부가 되냐 아니면 토지와 별개가 되는 다른 부동산이 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건물은 그냥요 별도 등기를 해요. 그럼 건물은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의 독립물이에요. 그럼 독립성이 있죠, 그죠?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그러면 담장, 축대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그러면 종속정착물이 되는 거죠. 독립성이 없는 종속물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국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 작은 도랑? 이것도 하나의 일부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가겠는데 자치기 보시면 정착물에 대한 의의는 1번 토지는 일시적이어야 돼요? 영구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정착물은 영구적으로 의도된 설치를 부착된 분리할 수가 없게 되죠. 밑에 가시면 토지 정착물의 이용은 토지와 독립된 거와 토지의 일부라고 돼 있죠. 그럼 오른쪽 가시면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은 어떻게 돼요? 아까 건물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나왔었어요.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토지 독립 정착물은 건물은 그냥입니까? 완전히 독립된 부동산입니까?
수목도 민법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배우셨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은 소유권 저당권 목적이 돼서 하나의 독립정착물로 봐요. 따라서 명인방법, 명백히 인식. 그럼 나무에다가 표차를 적죠. 이것도 소유권은 인정되네 저당권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건 등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민법 시간이라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농작물이라는 것은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례에 의해서 권원이든 권원이 아니든 우리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권원이라는 건 어떠한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걸 법률상 원인이 되는 게 권원이거든요. 그러면 4번 발표. 자, 이게 지금 제 2번 문제 나올 텐데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그냥입니까? 독립정착물에 들어갑니까? 건물도 들어가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죠.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그냥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에요. 그럼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요거는 그냥입니까? 요것도 독립입니까? 독립된 거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은 토지의 일부가 되는 정착물, 종속정착물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다 발표. 이따 나올 텐데 교량, 터널, 돌담, 우물, 일단 문제에 국어라는 게 나와요. 그럼 국어는 작은 도랑으로서 얘는 토지에 독립됐습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독립된 게 아니죠. 그래서 빨리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보이시죠? 몇 번이다? 3번이겠어요, 3번.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토지도 독립된 걸로 들어가죠.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들어가고 명인방법을 구별도 들어가요. 권원의 타인의 토지에 그냥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재배되고 있죠,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독립권도 되는데 국어는 작은 도랑이라고 나중에 공시법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토지 정착물 중 토지에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정착물이라는 것이 부동산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그냥 있어요. 민법이었어요. 민법은 토지 정착물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정착물이라는 건 토지만 아니라 건물의 정착물도 있잖아. 지금 여기 형광등이나 저 시계는 그냥이야 건물 정착물이야. 건물에 정착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보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정착물을 봐요. 부동산 정착물. 그래서 학계로는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민법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픽처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픽처. 그래서 토지보다는 건물에 대한 그 정착물에 대한 건축 설비를 얘기하는데, 그럼 픽처라는 건 고정된 물건을 얘기를 해요. 그럼 픽처는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알았지? 영어니까. 따라서 영미법. 아까 민법이었지? 법이 달라. 영어야. 그다음에 영국, 미국, 그래도 영미법이야. 그럼 영미법이라는 건 우리나라 법이야? 아니야.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분 기준이라는 게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부착 방법입니다. 요것만 좀 잡으시면 되는데, 자, 저기 옆에 있는 저 벽시계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벽에 지금 철근이 있죠. 철근은 원래 그냥입니까? 건축 자재였습니까? 동산이죠, 그죠? 근데 건물에 그냥요 정착이 돼 있어요. 픽스돼 있죠. 그럼 분리가 돼야 안 돼. 그럼 건물 여기 안에 있는 철근도 정착물로 보존하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부착 방법이라는 것은 이 손상에 대한 손실에 대한 건데, 저 벽시계는 옆에 뛴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을 안 주죠. 그럼 정착물이에요. 그냥 저건 동산이에요. 근데 벽난로가 있어서 부시면은 손상을 주죠. 그럼 정착물로 보거든요. 근데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제거하여도가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자, 우리가 기능이나 효용에 손실을 줄 수 있죠. 기능이나, 그러니까 물리적만 아니라 기능 효용도 따지자는 얘기죠. 그러면 손실이 없을 수 있고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제거할 수는 있습니까? 제거할 수는 있죠. 맞아요? 근데 저 벽시계를 띈다고 해서 내 강의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손실이 없죠. 그럼 저건 동산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런가요? 근데 형광등을 다 빼면 어두워지지. 칠판이 안 보이잖아. 그럼 그냥이야 손실이 와. 그럼 동산이야. 저건 정착물이야. 정착물로 본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남녀가 헤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이야 헤어졌어. 근데 집에 왔더니 자꾸 마음이 아파. 그냥이야 손실이 와. 그럼 그냥이야 들러붙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벽시계는 생각이 나 안 나. 그 뛰어가는 거 동산이라는 거죠. 더 어려운가 봐. 자, 그러면 지금 13페이지 있어요?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1번에 가시면은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 제거가 불가능하면 정착물로 취급되죠. 근데 물리적이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형광등을 보세요. 이걸 띄어내면 우리가 건물의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효용에 제한하게 되면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도 원래는 그냥 있어요. 이건 동산이었어요. 동산이었잖아요. 대화를 합시다. 그냥이야 지금 이게 정착이 돼 있어. 그죠? 우리 건물에 효용을 주잖아요. 화장실에서 손을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내가 막 손 닦는데 내가 수도꼭지를 확 뺐어. 그럼 그냥이야 열받아. 꼭지가 오르지? 그 수도꼭지야. 20년 전에 하면 돼. 아씨, 안 먹겠다. 전기 배선이나 인터폰 같은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보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4번이 있죠? 4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2, 3번은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설명할 거지만 항상 나오는 것만 가, 나오는 거. 4번 있어요? 4번은 이제 관계라고 나왔는데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그럼 건물주는 계속적으로 여기를 임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의 정착물은 그냥 여기 있는 그냥 정착물로 보자는 거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이 끝나면 가야 되죠. 그냥입니까? 원상 회복해야 됩니까? 그러면 임차자가 설치한 거는 정착물을 본다. 이건 동산이다.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지금 4번을 보고 있어?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다.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뭘로 간주하고 정착물로 간주하고 임차인 설치한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으로 간주하자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소유권은 당연히 임차인한테 있겠죠. 그죠? 근데 2번하고 3번은 그냥 참고하세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어떤 물건이 건물에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고안됐대요. 건물에 그냥이야 항구적이야. 그럼 항구적으로 본다면 그건 정착물로 봐야 되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작될 때 주문형 탕틀이든지 커튼 현관 열쇠 같은 것도 다 정착물로 보자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당사자가 합의나 계약이 없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라고 돼 있나요?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냥이야 계약을 했지? 그렇지? 그러면 계약이 끝났잖아. 그럼 매수인가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그냥이야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해서 매수자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다 왔어. 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 12페이지로 가보세요. 12페이지로 가시면 12페이지의 중간 라인쯤에 동산이라는 게 있죠. 동산은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죠.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판자집 같은 경우도 나중에 붙어 있지만 조만간 철거를 할 거잖아요. 가식 중에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짜가 거짓 가짜, 이 가식적인 놈아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임시로 심으면 묘목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냥입니까? 본식할 때 토지로부터 분리됩니까? 분리되고 공중전화 박스 헐어버린 건축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놓으세요. 이제 경작수확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동산에 3종 세트가 있어요. 동산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듯이 동산 3종 세트. 가식 중에 수목 기억하시죠? 그럼 가식 중인 수목도 정착물이에요. 이것도 동산이에요.
동산이고 임차인 정착물 아시죠? 그럼 임차인 정착물도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이에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게 임대인이 정착물이 동산이에요? 임차인 정착물이 동산이에요? 임차인이죠. 그죠? 그럼 임차가 들어가야 되죠? 야매를 원하세요? 약간 위험한 야매인데 괜찮을까? 괜찮아? 봐봐. 차는 동산이다. 그러니까 차가 붙으면 동산 찍으라는 거야. 야매. 자, 별로 안 좋아해. 씨. 자, 자다가 갑자기 깨갖고, 어머? 차가 동산인데 왜 그러지? 그러지 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뭐다? 동산으로 암기하시려면, 차는 동산이다 하면은 빨리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분위기가 좋아졌네, 이제. 아까 안 좋더니.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이라고 한번 적어놔보세요. 거기다 경작 수확물. 적었어요? 자, 경작 수확물은 나중에 경작을 요하니까 그냥입니까? 수확을 해버립니까? 그 토지가 완전히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동산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따가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산에 나는 나무나, 물론 뭐 나무라는 자체도 아까 이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나무인데, 봐봐. 이 나무도 아까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보존 등이나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걸로 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부로 보자는 거죠. 맞습니까? 왜? 그냥이야 산에 나니까 보존 등기 안 하고 표차 안 적으면은 이건 그냥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일부로 보자는 거야. 얘기 좀 해봐요. 그냥이야 산에 나무가 이렇게 등기 나잖아. 그렇지? 다년생 식물이라는 건 여러 해 나는 식물. 그죠? 그럼 이거는 누가 심었어? 그냥 지가 알아서 나는 거야. 경작을 요하지 않네?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토지를 넘기는데 여기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이거 산딸기 같은 것도 그냥 산에 나는 거야.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그럼 이거는 그냥 통째로 넘겨버려야 돼요. 난 어렸을 때 산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뽑고 넘기면 큰일 나는 거야. 치사한 거지. 그지? 그냥 넘겨버리죠. 맞아요? 그럼 그냥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나무도 이게 일부가 될 수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죠. 다른 거라는 건 그냥이야, 아까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돼. 잘한다. 그치? 일단 내가 해놨어, 여기다가.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이건 다른 걸로 보죠. 근데 그냥 산에 나는 거는 그냥이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게 토지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착물로 간주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경작 수확물은 그냥이야, 경작을 요해. 사람이 심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벼, 보리, 옥수수 같은 거는 이런 그냥이야 사람이 심었어. 그럼 이거는 빼도 되잖아. 안 치사하잖아. 토지만 계약한 거지 얘까지 계약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통째로 뽑고 넘겨. 악센트를 줘. 어떻게? 다시 한번. 뽑았지? 분리가 됐네? 그럼 이건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죠. 동산에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해놓은 게 어디냐면, 오른쪽에 그 중간에 13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나무가 자연과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다? 등기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안 갖춘 인목은 아무것도 손도 안 댔고 그냥 산에 나는 거예요. 그럼 그냥이야, 이게 자연과실이야. 자연과실이야, 자연과실. 그죠? 이거는 다른 걸로 보지 않고 토지의 일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럼 빨리 식기 전에 3번. 빨리 다 까먹겠다. 3번. 빨리 3번 풀어보세요.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2번이죠. 좀 전에 제가 그 나무라는 거 아시죠? 그냥 산에 나. 자연과실이에요. 경작을 요하지 않죠. 만약에 봐봐, 이 정착물도 아까 다른 부동산이라는 건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명의만법을 갖췄다면 토지 일부가 아니죠. 이건 다른 거로 보는데 이건 그냥 토지 일부로 봐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팔릴 때 따라가잖아. 그럼 정착물로 그냥 간주가 돼. 간주가 되죠. 특히 임목 같은 거는 이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아까 제가 제거하여도라는 단어가 있지. 거기 앞에다 물리적으로 적어. 물리적. 그럼 그냥 물리적으로 제거를 했어. 했죠? 맞아요? 저기 벽시계나 형광등 제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지? 효용 손실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는 이지? 집에 갔더니 생각이 다 안 나. 안 나죠? 아니, 손실이 없잖아. 그냥 이건 동산이야. 동산을 갖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있는, 없는. 가만히 있지 말고 없는 데 똥을 쳐야지. 그지? 밖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번이 유력할 것 같아요. 1번이. 그래서 얘가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부분이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에 따라 주물종물이죠. 자, 우리가 민법에서 토지가 주물이면 이건 그냥 종물이야. 종물이죠. 민법에서, 민법도 나온다니까. 3호까지 갔지? 근데 아까 계속적이어야지 일시적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사회적, 경제적 면에서 부착돼서 그냥 계속적이어야 돼.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럼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이 있었죠. 토지 일부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지금 1번, 2번, 3번 있죠. 이게 가장 유력해요. 그 시험 문제가 부동산의 개념이 나올 수 있고 정착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강의가 20년째고 감정평가사도 학교론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걔네들이 배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놓치신 분 다시 갈게. 일로 와봐요. 공간은 경제적이야, 공간은 경제적이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합격하겠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죠? 그럼 이거 나오고. 맞아요? 의제분, 자, 도지금이 정착물은 협의면 속해요? 광해도 속해요? 광해 속하죠? 근데 준부동산은 협의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하고 강해만 속한다는 게 나와. 맞지?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법경기. 근데 복합 부동산은 개념이 빠졌죠.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에서는 그냥입니까? 우리나라 인정 안 합니까? 안 해요. 활동할 때나 평가할 때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따라서 활동의 대상,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냥이야 그 정착물이야. 뭐라고? 그는 누구야? 토지지, 토지. 그러면 토지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의 다른 게 될 수 있고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있죠. 맞습니까? 국어는 토지에 독립된 겁니까? 다 일부가 되는 거죠. 아까 했잖아.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제거하여도 기억나? 제거하는데 저 벽시계는 그냥이야 손실이 없어. 동산이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요 3종 세트 아시죠? 가식 중의 수목도 동산이고 그다음에 차는 동산이다. 어떤 야매였어? 임차인은 동산이 되는 거죠. 맞죠? 자연과실은 그 나무는 그냥 산에 나지. 그냥 토지의 일부야.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야. 근데 경작수확물은 준비됐어 지금? 경작수확물은 어떻게 넘겨? 안 따라하면 떨어져. 경작수확물 어떻게 넘겨? 감사합니다. 동산이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완벽해. 이거 더 이상, 이거 묻지 마. 이거 다, 여기서 다 나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안 나오면 크레인 걸어, 나한테. 알았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